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G90 풀체인지의 스펙을 동급 플래그십 세단인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와 BMW 7 시리즈와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최상위 세단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한다는 게 어색했었는데, 이제는 많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제네시스를 독일 3사와 비슷한 위치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국내에 판매되는 파워트레인에 따른 라인업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의 경우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되었는데, 근본이 되는 엔진은 3.5 가솔린 터보 한 가지입니다. 5.0 타우 엔진은 이제 단종되어 출시되지 않죠. 그리고 48V 전동화가 적용된 엔진은 롱휠 베이스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의 경우 국내에 총 5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되었으며, 마이바흐까지 포함하면 총 7가지 라인업입니다. 디젤 2종, 가솔린 3종이며 디젤은 모두 숏바디, 가솔린은 모두 롱바디이며 S580은 8기통, 마이바흐 S680의 경우 무려 12기통 엔진이 적용됩니다. BMW 7 시리즈는 가장 많은 라인업을 제공하는데요. 무려 8가지 라인업입니다. 디젤 3종, 고성능을 포함한 가솔린 3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종이며 숏바디와 롱바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엔진 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확실히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파워트레인에 따른 스펙을 살펴볼 텐데요.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가 6기통 가솔린 엔진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을 6기통 가솔린에 맞춰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엔진은 앞서 살펴봤듯 3.5 터보 6기통 가솔린과 더불어 48V 전동화 엔진이 제공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서 380마력의 토크 54.0을 발휘합니다. 아직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대한 인증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해당 엔진의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3.5 터보 기준 복합 연비는 8.3에서 9.0입니다. 제네시스 모델의 경우 실연비가 재원상 연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했을 때 6에서 7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의 경우 3.0 터보 6기통 가솔린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9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S450은 367마력의 토크 51.0, S500은 435마력의 토크 53.0을 발휘합니다. 두 가지 라인업 모두 6기통 가솔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요. 복합 연비는 9.5에서 9.7 정도입니다. BMW 7 시리즈는 3.0 터보 6기통 가솔린 엔진이며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아닙니다. 7 시리즈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따로 존재하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이며 340마력의 토크는 45.8을 발휘합니다. 출력으로 보면 7 시리즈 가솔린 모델이 제일 낮은 수치이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가속력이 결코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복합 연비는 9.4에서 9.5를 보이고 있네요. 재원상 복합 연비를 보더라도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가 가장 낮은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실주행 연비는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 타는 오너들이 기름값 걱정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름값보다는 주유소를 얼마나 자주 가느냐의 번거로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름을 덜 소비하게 되면 여러모로 편하긴 합니다. 다음은 차량 크기를 살펴볼 텐데요. 플래그십 세단들은 대부분 숏바디와 롱바디를 제공하고 있으며 S클래스의 경우 마이바흐 모델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치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G90 숏바디의 전체 길이는 S클래스 숏바디보단 길고 S클래스 롱바디보단 짧고 7 시리즈 롱바디보단 더 깁니다. G90 롱바디의 전체 길이는 S클래스 마이바흐랑 거의 동일하죠. G90 롱바디 길이만 보면 마이바흐랑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엔진의 기통수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G90 롱바디가 마이바흐랑 사실상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폭은 S클래스 숏바디, 롱바디, 마이바흐가 모두 동일한데 동급에서 가장 넓은 전폭을 가졌으며 전고는 S클래스가 가장 높은 전고를 가졌고 BMW 7 시리즈가 가장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숏바디 기준으로는 G90 숏바디가 가장 길고요. 롱바디 기준으로 보더라도 G90가 가장 길며 마이바흐랑 비교해보면
마이바흐가 좀 더 넓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G90의 크기가 숏바디 기준으로도 동급에서 큰 편이고 롱바디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큰 편입니다. 대신 마이바흐보다는 모든 수치에서 조금 더 작은 편입니다. 파워트레인과 크기에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플래그십 모델별 특징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의 경우 기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고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른 모델들은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인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죠.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버튼으로 도어를 닫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은 S클래스 마이바흐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뱅 & 올롭슨 3D 사운드 시스템과 무드 큐레이터, 지문인식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지문인식으로 시동을 걸고 주행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이건 마이바흐도 안되는 G90만의 특징이고요. MLA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의 특징은 기본 에어 서스펜션이며 옵션으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적용이 가능한데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은 4개의 서스펜션을 모두 각각 독립적으로 컨트롤하여 궁극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측면 충돌 시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한쪽 서스펜션만 올려서 탑승객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 기능의 역할까지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라인과 AMG 라인 두 가지 바디 타입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두 가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가졌고요. 뒷바퀴가 조향되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제공되고 최대 10도까지 동급 최대 각도가 조향됩니다. 그리고 동급 최초 리어 에어백까지 적용되었으며 부메스터 3D 사운드와 G90의 무드 큐레이터와 유사한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 기능, 지문인식 시스템도 제공하지만 시동 및 주행은 불가능하고요. 최초로 디지털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나 리어 에어백과 같은 부분은 확실히 G90 풀체인지와 차이가 나는 S클래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BMW 7 시리즈도 기본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하고 내년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스펙상 제일 불리한 위치이긴 합니다. 바디 디자인은 디자인 피어 엑셀런스와 M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두 가지입니다. 스피커는 B&W 다이아몬드 사운드가 적용되었고 유일하게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W12 엔진을 판매하고 있죠. 물론 S클래스 마이바흐 최상위 모델인 S680도 12기통이긴 하지만 아직 국내에 판매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가시거리 650m를 가진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었죠. 간단히 핵심적인 특징만 요약했는데도 플래그십 세단들답게 정말로 놀라운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펙상으로 보면 S클래스가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이번엔 디자인 경쟁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디자인 상승세로 보면 제네시스가 가장 핫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꾸준히 얻고 있는데요. S클래스 디자인이 전 세대 대비 많이 영해져서 살짝 호불호가 갈리는 중이라 G90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7 시리즈는 내년에 풀 체인지를 앞두고 현재 예상도가 공개되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나온다면 전의를 상실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네요. BMW 딜러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제발 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S클래스 풀 체인지의 디자인이 많이 젊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S클래스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 어떤 모델보다도 풍부합니다. 2021년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판매된 수입차 탑5 안에 S클래스가 있다고 하니 국내에서 얼마나 S클래스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S클래스 고객들은 90% 이상이 블랙 외장 컬러를 선택하지만 가끔 도로 위에서 만나는 실버 컬러의 S클래스가 저는 그렇게 예쁘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실버 에로우라는 벤츠의 역사가 있을 정도로 실버 컬러에 갖는 애정이 남다른 것이 벤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S클래스는 실버 컬러가 참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클래스는 두 가지 바디 타입을 제공하는데요. 왼쪽 스탠다드 라인과 오른쪽 AMG 라인입니다. 무난하고 차분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스탠다드 라인을 추천드리고요. 좀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멋을 원하신다면 단연 AMG 라인을 추천드리죠. 현재 S350D와 S450, S580은 스탠다드 라인으로 판매 중이며 S400D와 S500 모델에만 AMG 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BMW 7 시리즈 디자인인데요. 플래그십답지 않은 과감한 디자인이 7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 거대한 키드니 그릴은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사이즈인데 풀 체인지 모델에서는 더욱더 커진다고 하니까 뭐 이걸 반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커지면 이상할 것 같은데 말이죠. 7 시리즈 롱바디임에도 사진상으로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7 시리즈는 측면 프로포션이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가장 뛰어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완벽한 비율 때문인지 5m가 넘는 세단임에도 아주 날쌘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7 시리즈는 주로 오너 드리븐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7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바디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왼쪽이 디자인 피어 엑설런스이고 오른쪽이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두 바디 디자인 모두 매력적인 것 같은데 저라면 역시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좀 과해 보이긴 하지만 또 그게 BMW만의 매력이니까요. 제네시스 G90도 바디 타입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모델이 숏바디, 아래에 있는 모델이 롱바디입니다. 크게 다른 점은 프론트 범퍼 하단의 크롬 소재 차이와 윈도우 몰딩 크롬, 휠 디자인의 차이입니다. S클래스나 7 시리즈에 비해서 디자인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G90 롱휠 베이스는 마이바흐랑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마이바흐 사진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길이가 마이바흐랑 유사하고 윈도우 몰딩의 크롬 소재라든지 쇼퍼 드리븐용으로 설계된 차량 구조 때문이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길이를 늘리고 고급 소재를 아무리 많이 적용했다 한들 G90 롱휠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마이바흐랑 아직까지는 동등하게 경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바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더불어 세계 3대 명차이니까요. S클래스와 마이바흐 디자인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마이바흐를 상징하는 세로형 그릴과 메쉬 타입의 크롬 범퍼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투톤 컬러도 마이바흐의 상징 중 하나죠. 이번엔 플래그십 세단별 인테리어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G90 인테리어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브랜드 플래그십 세단인데 하위 모델보다 작은 12.3인치 모니터가 적용된 점과 불필요한 버튼들이 부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었다는 등의 얘기들이 있는데요. 모니터가 작아진 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긴 합니다. 왜 그랬는지 혹시나 담당자를 만나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물어봐야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네요. 그리고 S클래스의 경우 스탠다드 디자인과 AMG 라인에 따라 다른 두 가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인테리어이지만 핸들만 바뀌었을 뿐인데 또 다른 느낌을 안겨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BMW 7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에 적용된 스티어링 휠과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다릅니다. 차량 특성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과 감도 등이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제네시스 G90도 이번에 숏바디와 롱바디로 바디 타입을 나눈 김에 경쟁 모델들처럼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두 가지로 제공하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도 조금 더 차별화를 두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롱바디는 중후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가져가고요. 숏바디는 좀 더 스포티한 오너 드리븐 느낌으로 출시했다면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와 경쟁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들을 비교해봤는데요. G90가 어느덧 독일 플래그십 세단 턱끝까지 쫓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시승해보진 못해서 주행 감각이나 퍼포먼스까지 따라왔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적어도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추후에 꼭 직접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리뷰해보고 싶은 차량이 G90 풀체인지인데요. 꼭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